무서워서 남친 만나러입니다. 자, 송 기자 어떤 사건입니까? 네, 3살 딸을 방치해서 숨지게 하고 그대로 두고 나간 30대 여성 어머니의 얘기입니다. 딸이 죽은 뒤에도 그대로 두고 남자친구를 만난 걸로 알려져서 지금 충격이 있는데요. 지난 7일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. 이 친모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신고를 했는데요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2, 3일 전에 외출했다가 귀가해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. 119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났다고 하고요. 이 여성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. 딸이 사망해서 무서웠다.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다. 무서워서 집을 나갔지만 신고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다시 집에 갔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이거 뭐 지금 딱 이 정도만 들어도 이게 정말 뭔가 많이 좀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. 자, 승 의원님. 네네. 아이는 왜 숨을 거둔 건가요? 아직 이제 1차 외관상 부검을 했고 이제 정밀 부검이 들어가는데요. 외관상 부검으로는 뭐 골절이나 내불 출혈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하루 이상 정도 굶은 상태다라는 이야기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어떤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검을 통해서 과거에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또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아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의 진술과 CCTV 정도밖에 없는데 문제는 아이가 사망했는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 집에 갔잖아요. 가고 그 남자친구 집에서 여러 날 있었는 것은 확실하다까지 경찰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소장님, 일단 그 이 폭염 속에 폭염 와중에 3살짜리 아이를 집에다 남겨놓고 엄마라는 사람이 남자친구 집에 가서 외박을 했어요. 근데 와서 봤더니 아이가 죽었습니다. 근데 무서워하면서 다시 또 가서 남자친구 집에 가서 며칠 숨어 있었어요. 그 남자친구한테는 또 아이가 죽은 얘기 같은 걸 하지도 않고. 네.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.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. 네, 저는 이런 행동을 하는 엄마가 있다는 게 더 무서워요. 이런 엄마가 무서워서 집을 나왔다고요. 그러니까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아이가 시신이 되어 있어서 그 시신이 무섭다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뭐가 죄가 커서 그 죄값을 치를 것이 무섭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보통 엄마들은 모두가 아이 살점만 이렇게 무슨 불에 대어서 그 아이의 살점만 이렇게 뜯겨져도 그걸 보면서 정말 내 마음이 뜯겨지는 기분이에요. 근데 그 아이가 이 폭염 속에서 시신이 부패됐는데 그 아이가 무서웠다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무서웠다는지 되묻고 싶습니다. 자, 이 아동 학대 치사, 상습, 유기 방임 등등의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여성 구속 여부 오늘 밤중에 결정될 전망인데요. 자, 조금 전에 영장 실질 심사 현장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. 예전에도 아이를 방치한 채 집을 비운 적 있습니까? 있습니다. 기준에 아이를 때리거나 굶긴 적 있으십니까? 살아있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언제 보셨습니까? 그 아이 죽은 거 확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놔두셨습니까?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? 네, 저렇게 친모는 모자와 마스크로 거의 얼굴을 가린 채 나왔습니다.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요. 뭐 미안하지 않냐,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답도 하지 않은 채 들어갔습니다. 지금 인천지법에서 심사 중이니까 오후나 늦은 밤중으로는 아마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. 자, 뭐 들으셨겠지만 그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도 상당히 좀 화가 났는지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버럭 지르는 장면을 보셨는데, 자, 박 변호사님, 네. 저는 이거 보세요. 이 엄마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외박을 하러 갔던 그 남자친구의 아이를 또 임신 중이래요. 그렇죠. 지금 이제 이게 문제예요. 구속의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데, 뭐 미국의 일부 주에는 임산부 같은 경우는 구속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주도 있어요. 뭐 뉴욕주 같은 경우는.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사건은 아동 학대 살해죄 내지 살인죄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영장 심사에서 임신이 반영이 될지 아닐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저는 뭐 이건 사실 잘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. 예. 임신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태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, 또 범죄는 상당히 또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또 구속의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인데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만 있다 그러면 또 굳이 또 구속 안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
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그래도 구속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저 소장님, 저는 이게 뭐 임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유 좀 뭐 그래도 임신부인데 좀 배려를 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. 저는 좀 그게 궁금합니다. 왜 이렇게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네. 자꾸 임신을 할까? 이게 뭐 저는 좀 이게 좀 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이게? 어?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그냥 뭐 책임감 같은 건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건데 우리가 짐승도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? 짐승도 자기 새끼한테는 본능적으로라도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저는 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배려해 주면 된다 이거에 요만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또 다른 아이의 엄마가 된다고? 그럼 또 다른 아이도 또 어떻게 뭘 당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. 3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방치가 되면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못 먹어서인지 더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도 마음도 무너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마음이 쓰리네요. 자, 승 의원님, 예. 이 당국에선 말이죠. 이런 뭐가 됐든 이 엄마라는 사람이 무직이었대요. 직업이 없었답니다. 그리고 이제 별로 아이 양육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것 같고. 자, 그런데 이런 상황을 좀 파악을 못했던 걸까요? 사실 이 여성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100만 원의 수급비를 받아왔고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사례 관리를 받는 가정이었을 거예요.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을 좀 보면 제가 뭐 이거 아보전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왔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를 보호한다라고 보였을 거예요. 우리 아이 괜찮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저 아이 충분히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. 라고 하고 저녁 시간에 아이를 놓고 다른 장소에 가게 된다면 과연 이런 경우를 과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분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임신이라는 게 지금 있는 아이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. 새로운 남성을 만나서 그 남성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핏줄이 생기면 지금 있는 아이의 이 모습은 자기 삶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장애물로 제가 뭐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분명히 싫은 존재가 됐을 거라고요.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상습 방임이잖아요. 한두 번 나간 게 아니라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이가 집에 자기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몇 번 확인하고 충분히 그거를 이용하고 그 환경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는데 대한민국 구치소 잘 되어 있습니다. 임산부라 할지라도 혹시나 위험한 상황에서는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여러 의료진들이 충분히 케어할 수 있으니까요. 분명히 저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엄혹하게 분명히 그 사람이 범죄의 소명이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면 신고 분명히 늦게 했으니까 그 부분 참작하셔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조금만 더 내용을 보충해 드리면 그 인천 그 담당 그 관할 구역의 구청 공무원들이 이 집을 방문을 했었답니다. 여러 차례. 그래서 아이 어린이집도 좀 보내세요. 이렇게 권고도 했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2년 넘게 보내질 않았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주거급여, 생계급여 105만 원, 또 이외에도 아동 양육수당 40만 원, 또 L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또 살고 있었던 거고요. 자, 그런데 엄마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무직이었습니다. 저는 그러면 이 수십만 원의 돈을 받아서 과연 어디에 썼던 걸까? 아이한테 쓰긴 썼을까? 약간 그런 의문도 들고 말이죠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아동학대 살해죄 경찰은 이렇게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는데. 2가지 중에 하나 같아요. 아동학대 치사죄라는 게 있고요. 아동학대 살해죄가 있는데 아동학대 살해죄는 정인이 이후에 최근에 통과된 법입니다. 아동학대 치사 학대를 했는데 과실 결과적으로 사망의 결과 발생했다. 이건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. 이 학대 과정에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라면 7년 이상 사형 무기까지 가능합니다. 그래서 경찰 또 법원에서는 이 아동학대 살해죄의 가능성 방치해두면 아이가 살 수 있을까요? 충분히 죽을 것을 인식할 수 있고 그럼요.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렇다면 그게 적용될 수 있고요. 그게 적용된다면 중죄이기 때문에 뭐 구속을 면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